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운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남과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 관광자원 개발이 본격 시작된다는 소식과 공공심야 약국이 밤 늦은 시간 갑자기 약이 필요한 이용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목포 구둥대. 섬의 생김새가 소의 멍에에 해당된다는 뜻의 강진 가우도. 전라남도는 수많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약 3조 원을 투입해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5개만을 중심으로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전남에는 22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관광 사업을 발굴해 10년간 1조 3천억 원을 쏟아붓는 대형 관광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22일 통영에서 문체부 장관과 5개 시도지사가 만나 총 3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하루 더 머무르는 남해안을 목표로 6,376억 원이 투입되고 해남의 대규모 수상 공연장과 강진 가우도에는 빛의 숲 관광 갤러리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 3단계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입니다. 목포 달리도와 완도 금일도 등 섬을 관광 자원화하고 갯벌과 숲을 관광 거점과 연결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가장 많은 1조 3천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부터 33개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역대 최대 사업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 또 50개가 넘는 사업의 예산 중복 투입 여부와 관광지 사이의 연계성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른 새벽 고흥 앞바다에서 걷어올린 싱싱한 생김이 배마다 한가득입니다. 갓 채취한 김에서는 검은 윤기가 흐릅니다. 오전 11시 경매가 시작되고 더 이상 없죠? 약합니다. 21만 2,200원. 팔린 김은 화물차에 실려 전국 각지로 운송됩니다.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고 김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고흥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 11월 말부터 고흥 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고흥 생김은 지난해보다 위판량과 금액이 상향 거래되면서 풍작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김 위판량은 4만여 톤, 지난해보다 16,000톤 늘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잦은 비로 바닷속 영양소가 풍부해졌고 우려했던 고수온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김 수출이 호황을 누리면서 산지 위판 가격은 4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현재 120kg당 최고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만 김을 먹었다면 지금 외국 전체에서 해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김 생가가 좀 높지 않은가 하고. 겨울철 주요 소득원인 김 풍년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어촌마을. 고흥 생김 채취는 오는 4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시 지역경제의 양대축은 철강과 항만.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치열한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시가 꼽은 현안 사업은 5건.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과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 일부 해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지원, 광양 항만 연수원 건립, 마지막으로 서측 철송장 이전 등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부산이라든지 인천, 평택 그리고 우리 광양항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또 소위 요새 스마트 항만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스마트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율천 산단까지 16km 거리를 3.8km로 단축하는 해저 터널과 접속도로 개설은 국비 3,118억 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해수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인 신항만 건설 예정 지역도 올 연말로 예정된 변경고시에 맞춰 광양시의 마린베이 조성 사업을 위해 해제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총 사업비 7,300억 원이 투입되는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내년에 59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자동화 부두 구축에 대비해 현재의 서측 철송장을 3단계 3차 부두 쪽으로 이전하는 데 9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현안 사업들을 신임 강도영 해수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해수부의 추진 방침과도 방향이 같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막대한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3천억짜리, 7천억짜리 이렇게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나 또 정부 부처, 기재부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에 광양시가 새해 연초부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순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총 4개 동 승강기 18대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개 동 4개 라인은 라인별로 시간상 차등을 두고 승강기를 설치해 승강기 공사 때 주민들이 옥상을 통해 공사를 늦게 하는 승강기 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동 옥상은 경사진 양철 지붕으로 덮여 있어 주민들이 라인을 통해 다니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모든 라인에서 공사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공사 기간 20일 동안 계단으로만 다녀야 하는 주민들. 새 승강기를 위해서 이를 참아야 한다는 반응이 많지만 불편하기는 불편하지 물건도 못 갖고 시장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게 해야 맞지. 꼭대기인 14층을 비롯해 고층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장시간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다리가 근육이 빠져가지고 외출을 좀 줄인다거나 줄였지. 매일 저 동천에 저 끝에까지 갔다가 오면은 일부 주민은 공사를 멈추고 아파트와 시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순천시에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보시고 여기서 어떻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할 수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먼저 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시공사와 여러 각도로 옥상의 임시 통로 개설 등을 논의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설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거동이 어려운 주민을 자체적으로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승강기는 설치 15년이 넘으면 노후 승강기로 분류하고 아파트마다 교체를 고려하게 됩니다. 순천의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약 74%로 앞으로 승강기 교체를 둘러싼 불편과 갈등도 잦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주변 가게들은 문을 닫았지만 약국 한 곳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약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1년 365일 매일 자정까지 문을 엽니다. 이렇게 매일 밤 약국 문을 연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약을 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약을 쉽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갑작스러운 복통과 고열 환자는 물론 택시기사 등 새벽 근무자들까지 밤늦은 시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발랐을 때 따끔한 느낌이 날 때는 아직 바를 때 안 된 거거든요. 그거 체크하시고 발라주시고. 목포의 또 다른 공공심야 약국. 밤늦은 시간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벼운 약을 드리고 저희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응급실 쪽이나 이쪽 안내도 해드리고. 목포 지역 공공심야약국은 2곳.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자는 9,394명으로 일반 의약품 판매 9,257건, 조제나 처방 27건,
전화 상담 110건으로 일일 평균 26명이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약사분들이 있으니까 또 어디가 아파서 왔다 하면 바로 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아플 때 편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새로 문을 연 신안을 포함해 전남 9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1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올해 16개 학부, 27개 학과에 신입생 1,484명을 모집할 예정인 목포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신입생을 410명으로 축소한 전남 도립대. 전남의 대표적인 국공립대학인 두 대학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내년 2월 말까지 마치기 위해 실무 추진단을 꾸려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룹고 30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통합은 그 절차를 레퍼런스해서 따라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제인 목포대와 2년제인 전남 도립대가 통합하면서 전문학사 성장과정, 2+4 학석사 통합과정 등 다양한 학위 과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생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거점 통합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두 대학의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다양한 그 기능과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시스템이. 목포대와 전남 도립대의 통합 추진은 지난 2010년 국립대 구조조정 이후 두 번째 시도되는 것입니다. 당시와 다른 점은 두 대학의 의지와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소멸의 심각성으로 통합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남 첫 국공립대 통합 결과에 따라 지역대학의 통합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